아니, 얘야 뭐 하는 거니? 이제 국은 누가 끓이라고? 이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지난 16년간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제사상을 차려온 며느리 수진에게 말이죠. 게다가 뜨거운 소고기 무국이 수진에게 엎어져 이도 화상을 입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길은 수진이 아닌 바닥에 굴러다니는 냄비였습니다. 16년 전 갑작스런 심장 수술로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를 대신해 제사상을 자진하여 차리겠다 한 수진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까짓 국이 뭐라고 자신을 위해 16년을 희생해온 며느리보다 국을 더 우선시하는 걸까요? 그에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서게 되는데 과연 수진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16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은 이제 알람 따위는 필요 없었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 재민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달력을 보니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이었어요. 시할아버지 기일, 또 하나의 제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 혼자겠지.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내자.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16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영숙이 병원에 입원했던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로 온 가족이 패닉 상태였죠. 제사는 코앞이었고 아무도 준비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제사는 준비할게요.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무 힘들어. 그냥 이번만 간다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제가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은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죠. 시어머니가 태어난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제사상을 정말 잘 차렸더라고. 시아버지의 칭찬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다음 제사도 수진이가 하면 어떨까? 큰형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셔야죠. 저는 그때만 도와드린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 수진이가 젊으니까 더 잘할 거야. 맞아요. 수진 씨가 하는 게 낫겠어요. 큰 며느리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수진의 제사 담당이 정해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어느새 16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어요. 춥다. 몸을 움츠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자갈치 시장으로 출발했어요. 새벽 시장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싱싱한 민어 있어요. 오늘 들어온 갈치 아주 좋아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적어준 메모를 꺼내봤습니다. 자연산 민어 반드시 자연산이어야 함. 제주산 옥돔 크기는 중간 정도. 동해안 가자미 알이 꽉 찬 것으로. 메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아주머니, 자연산 민어 있어요? 자연산이요? 그거 비싸요. 양식도 맛있는데. 아니에요. 꼭 자연산이어야 해요. 생선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산은 오늘 안 들어왔어요. 내일 오실래요? 내일은 제사라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죠. 다음 가게, 또 다음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5번째 가게에서 겨우 자연산 민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어 한 마리에 20만 원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내고 민어를 샀습니다. 다음은 제주산 옥돔이었습니다. 또다시 가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제주산 옥돔 있어요? 제주산은 다 나갔어요. 완도산은 있는데. 아니요, 꼭 제주산이어야 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수 수진아, 우리는 저녁에 갈게. 수고해. 짧은 문자였습니다. 수고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둘째 형수 나도 오후에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고요. 또 하나의 문자.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장을 다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1시간을 더 돌아다닌 끝에 겨우 모든 재료를 구했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수지는 차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몸이 뜨거웠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재료를 손질해야 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형수들은 왜 당연하게 생각할까?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장은 다 봤니? 네, 어머니.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민어는 자연산으로 샀지? 네, 샀어요. 옥돔은? 제주산 맞지? 네, 어머니. 그래, 수고했어. 집에 와서 바로 손질 시작해야 해. 도라지는 꼭 가늘게 썰어야 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지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시장을 돌아다닌 셈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 은서가 나와 있었어요. 엄마, 또 시장 갔다 왔어? 15살 은서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하니까.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아빠는? 아직 자고 있어. 그래, 아빠 깨우지 마. 피곤하실 거야. 수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은서가 도우려 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학교 갈 준비해. 엄마가 할게. 엄마, 괜찮아. 어서 가. 은서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다시 고쳐 메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어, 옥돔, 가자미,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걸 또 혼자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그때 재민이 나왔습니다. 벌써 다녀왔어? 응. 힘들었겠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내일 준비해. 늦겠다. 재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그럼 먼저 출근할게. 응, 조심해서 가. 재민이 나가고 난 뒤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더 올랐어요.
38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어를 도마 위에 올렸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나만?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지금 뭐하니? 민어 손질하고 있어요. 아, 그래. 비늘 깨끗이 벗겨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시가 또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계속 일을 했어요. 순간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피가 흘렀지만 수지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텅 빈 부엌에서 수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도라지를 썰고 고사리를 다듬고 시금치를 데쳤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였습니다. 시댁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아직 손질하지 못한 재료들을 다시 봉지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살아계셨다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시동을 걸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16년째 반복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밝아지는데 수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오늘도 혼자겠지. 오늘도 나만 힘들겠지. 오늘도. 수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수지는 계속 눈물을 참았어요. 또 다른 새벽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16년째 이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장판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어제 핀 백합 냄새. 수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죠. 수진아, 왔니?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지금 왔어요. 빨리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수지는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아픈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누워서 지시만 했죠. 수진아, 도라지는 가져왔지? 네, 가져왔어요. 얼마나 샀어? 2근이요. 2근? 그것밖에 안 샀어?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작년엔 3근 샀었는데 올해는 왜 줄였어?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사실 도라지 값이 너무 올라서 줄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에휴,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정신이 없다니까. 나중에 하나 더 사와.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에서는 불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엌으로 나와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둘씩 올려놓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 며느리 지은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도와주러 왔나? 하는 기대가 생겼죠. 하지만 지은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큰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강원도에서 직송으로 온 송이버섯이에요. 지은은 자랑스럽게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까와는 달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 지은아. 송이를? 네. 제사상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럼.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최고야. 시어머니는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는 새벽부터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마음이 쓰렸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손질해줘. 송이는 조심해서 다뤄야 해. 지은이 상자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언니는 안 도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아, 나는 집에 가봐야 해. 애들 학원 보내야 하거든. 벌써요? 이제 막 오셨잖아요. 미안. 저녁엔 일찍 올게. 지은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나가며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운전 조심하고.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홀로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송이버섯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라지를 썰기 시작했어요. 얇고 가늘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칼질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툭! 눈물 한 방울이 도라지 위에 떨어졌어요. 안 돼. 울면 안 돼. 수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감정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둘째 며느리 혜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도와주러 왔겠지. 수지는 다시 한번 기대했어요. 수진 언니, 벌써 시작했네요? 혜원이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응, 이제 막 시작했어. 같이 할래? 아, 저는 좀 쉬고 할게요. 새벽부터 애들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혜원은 그대로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도 새벽부터 일했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원아, 피곤해? 네, 어머니.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 좀 쉬어. 수진이가 다 하니까. 그 말에 수진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다 하니까. 이 한마디가 16년 동안 수진을 묶어놓은 주문이었어요. 고사리를 다듬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쉴 수 없을까? 왜 나만 다 해야 할까?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텅 비어갔어요. TV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혜원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어머니, 이 프로그램 진짜 재밌어요. 그래. 뭔데? 시어머니와 혜원이 TV를 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홀로 부엌에서 일했어요. 도라지를 다 썰고 고사리를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저렸죠. 하지만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네, 어머니. 전 부칠 때는 두께 조심해. 작년엔 너무 두꺼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마. 네. 생선도 타지 않게 조심하고. 네. 지시사항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어요. 엄마, 점심은 먹었어?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 엄마, 거기 이모들도 있잖아. 왜 엄마만 이래? 괜찮아. 엄마는 튼튼하잖아. 거짓말.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엄마, 나 거기 갈게.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 끊어. 엄마 바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잠시 숨을 고르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때 작은 수첩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만져졌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수지는 주변을 살피고 몰래 펜을 들었습니다. 2월 15일. 오늘도 혼자다. 지은 언니는 송이버섯만 놓고 갔다. 혜원 언니는 TV만 본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수진아, 뭐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진은 황급히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하다 말고 뭘 끄적이고 있어? 죄송해요. 수진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수진 언니, 혜원이 부엌으로 왔어요. 응?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마트에 장 보러요. 저녁거리가 없어서.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안 뒀고 저녁 장 보러는 가는구나. 언니 괜찮아요? 혜원이 물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응, 가봐. 고마워요. 금방 올게요. 혜원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수지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참았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수진아, 전 타겠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전을 뒤집었어요. 1장, 2장, 3장.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은서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왔어요. 은서야, 왜 왔어? 엄마가 걱정돼서. 은서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엄마, 왜 이모들은 안 도와줘? 은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은서야. 수진이 다급히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이모들도 있잖아요. 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희 엄마가 제일 잘하니까 하는 거야. 형수들은 다른 일이 있고. 무슨 다른 일이요? TV 보는 게 일이에요? 은서야. 수진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애가 철이 없어서. 철이 없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은서는 엄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런 버릇없는 애를 데려와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은서야, 집에 가자. 엄마는?
엄마는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싫어. 나도 도울래. 안 돼. 어서 가. 수지는 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저녁 6시 형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수고했어. 지은이 밝게 인사했어요. 고생했네, 언니. 혜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지는 묵묵히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도 혼자였다. 내일도 혼자겠지. 언제까지? 일기장에 쓰고 싶은 말들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쓸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이긴 하루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수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피로와 열 때문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가족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재민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재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수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은서가 울면서 왔더라. 내가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그 애가. 수진아, 정말 괜찮아? 재민이 아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부은 눈, 지친 표정.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쉬면 돼.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일한 여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 보이지 않는 희생을 계속하는 여자. 엄마. 은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대들어서. 아니야. 내가 옳은 말 한 거야. 수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응. 엄마도 그만하고 싶어? 모녀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진의 눈물처럼 끝없이 소리 없이. 제사 당일 새벽 4시 수진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랐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목은 칼로 베는 듯 했죠.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옆에서 자는 재민을 깨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체온계를 물었어요. 38.5도. 높은 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사날. 쉴 수는 없었어요. 해열제를 2알 삼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죠. 할 수 있어. 오늘만 버티면 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너무 창백했어요. 부엌으로 나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끈을 묶기도 힘들었어요. 소고기 무국부터 끓여야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소고기를 넣었어요. 불을 켜는 순간 열기가 얼굴로 확 올라왔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싱크대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괜찮아.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끄러웠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늦었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국물 끓이느라. 빨리 시작해. 할 게 태산이잖아.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어제 손질해둔 것들이었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 선이 더 어지러웠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수진아, 전 색깔이 왜 그래? 시어머니가 옆에서 감시했어요. 조금 더 붙일게요. 너무 타면 안 돼. 조심해.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열은 더 올랐어요. 39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오전 10시쯤 지은이 도착했어요. 수진아, 많이 했네? 지은은 완성된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언니, 좀 도와주실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 나는 상 차리는 거 도울게. 음식은 내가 더 잘하잖아. 지은은 가벼운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회원도 도착했어요. 우와, 벌써 거의 다 했네. 언니, 수진 언니, 얼굴이 빨개요. 괜찮아요? 혜원이 잠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어요. 더워서 그래요.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 무국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커다란 냄비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수지는 국자로 간을 보려고 냄비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수진의 왼팔이 끓는 국물 속으로 빠졌어요. 싸! 뜨거운 국물이 왼팔과 옆구리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수진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쿵!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수진아! 형수들이 소리쳤지만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국은 어떻게? 제사상에 국이 없으면 쓰러진 며느리보다 국을 먼저 걱정했던 거예요. 수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아파, 아파요. 왼팔은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옆구리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재민이한테 전화해. 지은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원도 당황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일찍 온 거였죠. 수진아. 재민은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수지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긴. 병원 가자, 빨리. 재민은 수진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 움직일 때마다 화상 부위가 더 아팠어요. 재민아, 국은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직도 국 걱정을 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민은 수진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미안해. 제사 망쳤어. 수진은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제사 걱정을 했어요. 제사는 무슨, 당신이 더 중요해.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2도 화상입니다. 범위가 넓어서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열도 심하네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수지는 진통제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재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내가 바보였어. 왜 이제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수진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이 떨어졌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재미는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열었어요. 1월 3일. 오늘도 혼자 제사 준비를 했다. 형수들은 구경만 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3월 21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다. 또 제사가 다가온다. 무섭다. 7월 15일. 은서가 물었다. 왜 엄마만 일하냐고.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딸아. 11월 2일. 16년째다.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아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16년. 16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새해 소원은 하나뿐이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한 번만이라도 쉬고 싶다. 마지막 일기를 읽고 재미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가서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나는 뭘 했나?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형수들이었습니다. 재민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제사는 어떻게 했어? 재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제사 걱정이라니. 어머니, 수진이가 2도 화상이에요.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알아. 하지만 제사상은. 그만하세요. 재민이 폭발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수진이 혼자 했어요. 형수들은 뭐 했습니까? 지은과 혜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재민아, 우리도 나름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TV 본 거요? 송이버섯 택배 보낸 거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일기장 봤어요. 매번 혼자였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기장을 왜 봐? 그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매일 울면서 쓴 일기장이에요. 재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도 혼자다. 형수들은 저녁에만 왔다. 시어머니는 국물이 싱겁다고 다시 끓이라고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형수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또 있어요. 은서가 왜 엄마만 일하냐고 물었다.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딸아. 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도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이가 제일 잘하니까. 그 말이 날 16년 동안 묶어놨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때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네, 제가 남편입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해요. 화상 부위가 깊어서 반드시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괜찮을까요? 수술은 잘 될 거예요.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분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예요. 영양실조에 가깝고 스트레스성 위염도 심해요. 오랫동안 무리하신 것 같은데. 재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16년 동안 혼자 제사를 준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의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수진이 잠시 눈을 떴어요.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미안해. 제사 망쳤어. 깨어나자마자 또 제사 걱정이었어요. 그 모습에 재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뭐가? 제사. 이제 당신은 안 해도 돼.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16년이면 충분해. 아니, 너무 많았어. 재민은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읽었구나.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든데.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말하면 예민하다고. 며느리가 불평한다고. 그럴까봐.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수진이 약하게 웃었어요. 당신 탓이 아니야. 그냥 내가 바보였어. 바보는 나야. 옆에서 보고도 모른 척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진이 이동 침대로 옮겨졌어요. 무서워.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있어.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재민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시어머니와 형수들이 다가왔어요. 재민아,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무사히 나오면 그때 얘기해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실로 옮길게요. 의사의 말에 재민은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수진을 봤을 때 재민은 또 울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붕대로 감긴 왼팔, 점적줄에 매달린 약한 몸.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재민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끓는 국물에 터진 건 수진의 피부만이 아니었어요. 16년간 참고 또 참았던 감정도 함께 터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터진 감정들이 온 가족을 뒤흔들 차례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서성이다가 또다시 앉기를 반복했죠. 수진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왼팔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때 가방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수진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사진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아시면 재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진 속 장모님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닮은 미소였죠. 장모님 죄송해요.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재민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더는 안 돼.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시아버지 병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학교 가기 전이었죠. 은서야, 일찍 일어났네. 엄마 병원에 가려고요. 은서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은서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매번 아프면서도 제사 준비하는 게 너무 불쌍해요.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매번이요. 제사 때마다 엄마는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도 혼자 다 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들은 와서 구경만 하고 할머니는 잔소리만 하고 은서야,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몰래 병원 갔었어요. 뭐라고?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하실까봐 숨겼대요. 은서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병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했나? 아니, 내가 뭘 안 했나? 자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병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사라질 줄은. 내가 가장이면서 어른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수진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그런데 자신은 뭘 했나요? 수진이가 잘하니까, 며느리 일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16년을 보냈습니다. 병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에게 보낼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두 글자조차 쓰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너무 많이 늦었으니까. 오후 3시, 재미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서 가족회의 합니다. 꼭 오세요. 단호한 문자였어요. 형수들은 당황했지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시댁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지 병호, 시어머니 영숙, 큰형 재성과 지은, 둘째형 재우와 혜원.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재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재성이 물었습니다. 16년간의 제사 비용 명세서예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계산해봤어요. 수진이가 16년 동안 쓴 제사 비용이 총 4,800만 원이에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거짓말. 영숙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영수증도 있고 수진이가 다 기록해뒀어요. 재미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매년 300만 원. 명절이랑 기일 합쳐서요. 수진이 혼자 다 냈어요. 우리도 보탰는데.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보탠 건 작년에 송이버섯 한 번이에요. 재민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재민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손 사진이었어요. 갈라지고 부은 손. 제사 준비하다가 다친 거예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진이 일기예요. 재미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읽어드릴까요? 오늘도 혼자다. 시어머니는 도라지가 두껍다고 다시 썰라고 했다. 형수들은 TV만 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다. 내일이 제사다. 재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때 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낮은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여보, 영숙이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편했으니까. 수진이가 다 하니까 편했어. 병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침묵의 공모자였어. 우리 모두가. 재민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공모자였어요. 수진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도 침묵했죠. 재민아, 특히 저요. 남편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수진이가 2도 화상이에요.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요. 지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혜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죠. 병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제사, 이제 그만하자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영숙이 다급히 말했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든가. 수진이는 이제 빼고. 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무슨 전통이야? 한 사람만 죽어라 고생하는 게 전통이야? 병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서가 그러더라. 엄마가 불쌍하다고. 15살짜리도 아는 걸 우리는 몰랐어. 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편하려고. 나도 미안하다. 재우도 고개를 숙였어요. 재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수술받고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재민을 봤어요. 재산은 어떻게 됐어? 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이도 화상을 입고도 제사 걱정을 먼저 했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16년 동안 수진이한테 한 짓이에요. 영숙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울음이 터졌어요. 병호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자. 다 같이. 그리고 수진이한테 사과하자. 네, 아버지. 형제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든 같이 하든 방법을 바꾸자. 병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났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재미는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변화의 시작.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어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수진이는 용서할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수진 혼자만의 희생은 없을 거라는 것. 침묵의 공모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재미는 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글귀가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 봐. 아무도 내 고통을 보지 못해.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해. 그게 더 아프다. 재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수진아. 약속할게.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수술 후 3일째 아침,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왼팔의 통증이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깼어? 재민이 곁에 있었어요. 3일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죠. 물 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주었어요. 오늘 좀 어때? 괜찮아. 수지는 약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시어머니와 형수들이 있었어요. 수진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또 제사 얘기하려고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수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재민이 막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 뜨고도 못 본 척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6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시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나쁜 시어머니였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노릇을 그렇게 못했어. 너만 고생시키고. 수진은 당황했어요. 늘 차갑고 까다롭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국물이 뭐가 중요해? 도라지 썰기가 뭐가 중요해? 내가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흐느꼈어요. 병원에 혼자 누워있는 너를 보니까 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원망과 연민이 뒤섞였죠. 지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도 알았어. 내가 힘든 거. 그런데 편하니까. 모른 척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버섯 보내면서도 알았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냥 내 자기만족이었어. 혜원도 울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TV 보면서도 계속 미안했어요. 그런데 먼저 나서기가 비겁했어요. 수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16년 만에 보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게. 재성이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하든가. 절대 너 혼자는 안 돼.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그만둬도 돼.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일하는 거 우리 때문이잖아. 제사 비용 때문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가 다 부담할게.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비용 때문에.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그동안 내가 쓴 돈. 다는 못 돼도. 봉투 안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아. 이것도 미안한 마음의 일부야. 시어머니가 수진의 붕대 감긴 팔을 바라봤어요. 그 팔, 평생 흉터가 남는다며? 내 때문이야. 내가 너무 까다로웠어.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도라지 두께가 뭐가 중요해. 국간이 뭐가 중요해.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데.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알아준 게 중요했어요. 형님들도 각자 준비한 것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지은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이야. 손 많이 거칠어졌잖아.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혜원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마사지 쿠폰이에요.
다 나으면 같이 가요. 그동안 허리 많이 아팠죠? 제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수지는 선물들을 바라봤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16년 만에 받는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16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 수 없었으니까요. 감사해요. 수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나간 후 재민과 둘만 남았습니다. 괜찮아?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수지는 솔직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당연해. 16년이야. 재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 용서는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면 돼. 근데 이상해. 뭐가? 왜 눈물이 날까? 사과받았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구나. 재민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돼. 정말? 당연하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처를 씻어주는 비처럼 천천히 조금씩. 저녁이 되자 은서가 왔습니다. 엄마. 은서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 마.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대든 것 때문에. 아니야. 내가 용기 있었어.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과했대. 응. 엄마 용서할 거야? 은서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엄마 혼자 안 해도 되잖아. 그래.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져.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엄마. 그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의 무릎 꿇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도. 진심일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으면서.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보였어요. 왼팔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소매를 거드니 길게 남은 흉터가 보였어요. 붉은색이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선명했죠. 아직도 아프니? 재민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안 아파. 수지는 흉터를 만져봤어요. 이상하게도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 흉터가 모든 걸 바꿨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수 수진아, 우리 벌써 시장 왔어.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수지는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언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형수들이 제사 준비를 하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뭐 할 거야? 재민이 물었어요. 친정에 가려고. 그래. 같이 갈까? 아니.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 재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산소는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수지는 준비한 꽃과 막걸리를 들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덤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꽃을 놓고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엄마,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16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죠? 주변의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하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저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잊었고요.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노란 나비였습니다. 어깨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어요. 엄마야. 수지는 나비를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비는 한참을 빙빙 돌다가 사라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댁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거 어떻게 썰어요? 혜원의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지은도 서툴렀지만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수지는 살짝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재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너무 두껍게 썰려 있었고 나물은 타고 있었어요. 예전의 수진이었다면 답답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와줄까요? 수진아. 형수들이 반가워했어요. 제발 좀 도와줘. 우리 망하겠어. 혜원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는 이렇게 얇게 써세요. 그래야 부드러워요. 아, 그렇구나. 나물은 센 불에 빨리 볶아야 해요. 약한 불에 하면 물이 나와요. 형수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했을 텐데 이제는 조용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좀 탔고 나물은 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 지은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사가 끝난 후 수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일기장이었어요. 흉터처럼 아픈 기억이 담긴 옛 일기장은 버렸죠.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5월 15일. 오늘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다. 형수들이 서툴렀지만 함께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어요. 친정 엄마 아빠께 다녀왔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았다고 말씀드렸다. 나비가 왔었다. 엄마가 보낸 것 같았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재민이 정원에서 은서와 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렸습니다. 수진도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응. 눈이 반짝반짝해. 은서의 말에 재민도 웃었어요. 정말 그래. 예전의 수진이로 돌아온 것 같아. 수진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무들은 새잎을 피우고 있었고 꽃들은 만개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죠. 이제 정말 괜찮아. 수진이 말했어요.
재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아니, 정말로. 진짜로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16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기쁨. 왼팔의 흉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픔의 흔적이자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어요. 엄마, 이거 봐. 은서가 민들레 꽃을 들고 왔습니다. 예쁘지? 엄마처럼 강해 보여. 민들레가 왜 엄마 같아? 아스팔트 틈에서도 피잖아. 엄마도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했잖아. 15살 딸의 말에 수지는 뭉클했어요.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을까?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차 한잔 할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차를 권하다니. 네, 좋아요. 둘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동안. 어머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저도 이제 놓으려고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밤마다 잠이 안 왔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셨을 테니까.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원망이 아닌 이해의 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 맞아.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며칠 후 수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다닌 직장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정말 그만둘 거야?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은데? 요리 교실을 열어볼까 해.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16년 동안 제사 음식만 했지만 사실 요리하는 게 싫지는 않았어. 단지 혼자 하는 게 힘들었을 뿐. 재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뭐든 응원할게. 한 달 후 수지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어요. 첫 수강생은 놀랍게도 형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호 수강생이야.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사 음식 제대로 배워야지. 혜원도 의욕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정성껏 가르쳤어요. 도라지 손질법부터 나물 무치는 법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던 형수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대단해. 지은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걸 16년 동안 혼자 했다니. 이제야 알겠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혜원의 말에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니까 괜찮아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요리 교실 첫 수업이었다. 형수들이 와줘서 고마웠다. 웃으면서 요리하니 정말 즐거웠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함께하는 기쁨.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재민이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내음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